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특집 뉴스데스크입니다. 아주 평온했던 2014년 4월 16일 오전, 그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세월호가 그날 그 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4년 동안 묻고 또 물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진상규명을 탄압하고 방해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 시간 동안 살아도 산 것이 없고 죽어도 죽은 것이 없네라는 시인 정어승의 허바다처럼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별이 된 아이들은 겨자씨 한 알로 그 바다를 떠다니며 서서히 비밀의 문을 열어 젖히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4년, 오늘 저희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선수만 남긴 채 침몰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4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침몰 원인을 과적, 불법 구조 변경, 조타 실수 등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 같은 수사 결과는 성급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금 여기 살려주세요. 배가 기울었어요. 배가 어쩐다고요? 배가 기울었어요. 세월호는 사고 발생 1시간 40분 만에 선수만 남긴 채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2014년 검찰이 참사 6개월 만에 발표한 수사 결과입니다. 세월호 참사 초기인 오전 8시 49분 기울기는 30도, 침수는 1층 화물칸과 선미 램프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러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를 인양한 뒤 찾아낸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하고 참사 당일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종합해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금 다 미국에 빠진 이유가 그때 1차 재판 때 그런 걸 제대로 묻지 않고 선원들한테 묻지 않고 그냥 대법까지 끝나버린 거죠. 사고 순간 세월호의 기울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선박 내부 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적과 고박 불량, 조타 과실 등을 원인으로 발표했던 검찰. 참사 당시의 증거들이 과학적으로 분석되면서 새로운 침몰 원인과 사고의 재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가 그토록 빨리 침몰한 원인은 뭘까요? MBC는 세월호 기관실의 침수 방지문, 즉 수밀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비슷한 대형 여객선을 통해 이 수밀문은 무엇이고 선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월호의 2배 크기인 15,000톤급 카페리 여객선입니다. 가장 아래층에 있는 기관실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새면 안 되는 특별관리구역으로 4개 격벽으로 나누어진 기관실. 곳곳에 설치된 미닫이 문마다 운항 중에는 닫아놓으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승선원들의 이동 통로이지만 비상시에는 침수를 막는 기능을 가진 이른바 수밀문입니다. 어떤 침수나 이런 게 갑작스럽게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운항 중에는 상시로 닫고 다니고 그리고 순찰 중에는 열고 수차를 돌고 닫고. 지난 2007년 개정된 선박 관련 규정에 따라 79m 이상의 선박은 수밀문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서로 인접한 2개 구역이 침수되더라도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구획도 나눠야 합니다. 한 구역이 침수되더라도 수밀문 구조를 갖게 되면 상시 폐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건성이 확보돼서 침몰 등 비상 상황에도 선박의 심장격인 기관실을 보호하기 위한 수밀문. 수밀문이 제대로 닫혀 있다면 선박은 침몰하지 않고 최대한 오래 물 위에 떠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겁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4년 전 세월호의 수밀문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MBC 카메라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 내부를 촬영한 결과 대부분 열려 있었습니다. 수밀문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바닷물이 쏟아지는 물길이 됐고 이 같은 사실은 침몰 실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세월호에서 가장 아랫부분 지하층입니다. 화물칸과 기관실, 연료유 탱크 등 선박 운항의 핵심 부분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잠기면 침몰할 수 있어 철저하게 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세월호 선수 부분의 수밀문은 활짝 열려 있고 막혀 있어야 할 맨홀은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이 닫혀 있어야 하는데 문이 열려버리니까. 최후까지 닫혀 있어야 할 기관구역의 수밀문 2곳을 포함해 선원들이 1층과 지하로 가는 너비 60cm 이상의 해치와 맨홀 등 수밀장치 17개도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수밀문이 부실하면 침수가 빨라지고 침몰을 부추겨 1초가 아쉬운 골든타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자가 그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자기들 편의성을 위해서 안 잠그고 그냥 나왔던 거죠.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와 똑같이 이 수밀장치들을 연 상태로 실험해봤습니다. 선체가 기운 세월호 모형으로 2층 화물칸 창문부터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하 기관구역에도 바닷물이 퍼지면서 배는 더욱 기울고 결국 최고 높이 9m인 지하층에서 차오른 물이 1층까지 역류하며 모형은 실제 세월호처럼 빠르게 침몰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월호의 수밀문만 제대로 닫혀 있었다면 침몰도 막을 수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과연 그런지 침몰 실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네덜란드 바헤닝원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됐고 모형 실험에서도 수밀문을 열고 닫음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를 30분의 1로 축소한 선박 모형이 수조에 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내 수밀 공간 17곳도 똑같이 열었습니다. 실험의 시작은 당일 오전 8시 49분 시점. 이미 45도로 기울어 있던 세월호 모형에 2층 화물칸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형배는 불과 15분여 만에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와 흡사한 기울기와 궤적으로 빠르게 침몰합니다. 나흘 동안 진행된 침수 실험은 모형 크기에 맞게 기압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조건으로 반복됐지만 수밀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모두 유사한 형태로 빠른 침몰이 일어났습니다. What happened inside and why the vessel flooded in this way? Then we are going to investigate those details. 그렇다면 같은 조건에서 수밀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어땠을까? 모형배는 전복되지도 침몰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울기 65도에서 멈춰선 모형배. 단원고 학생 등 승객들이 머물렀던 3층 객실까지는 물이 들어가지도 않은 채 침수는 멈췄습니다. 침수가 안 됐으면 침몰까지는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월호 참사는 횡경사와 침수.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세월호 선사와 해사 안전당국 그리고 선원들의 안전 불감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들은 선조위의 종합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야원입니다. 세월호가 왼쪽으로 45도 기울어진 뒤 왜 그렇게 빨리 침몰했는지는 수밀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는 세월호가 왜 급격하게 45도로 기울어졌느냐입니다. 5월 세월호가 일어서면 그 단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봉 사흘 만에 15만 관객을 모으며 화제를 일으킨 영화 그날 바다. 이 다큐가 주장하는 세월호 침몰 원인은 외려 특히 닻을 고의로 내려 배가 침몰했다는 이른바 앵커 침몰설입니다. 일부 유가족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판도 쏟아졌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에 흥행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한테는 딱 이거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아직도 밝혀진 것 같지 않아요. 이상 징후가 발생한 지 불과 몇 초 만에 45도로 쓰러진 세월호. 45도로 기운 이후 열린 수밀문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침몰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45도 이전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최근 선박의 균형을 잡는 핀 안전기에서 발견된 자국 등을 근거로 잠수함 충돌 등 외력이 있었는지 공식 조사하기로 한 상태. 세월호의 방향타를 움직이게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문제도 확인되면서 기기 결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o date, we have found no evidence of the seawall being contacted by an external force or object. 누워있던 세월호가 바로 서는 다음 달,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선체 좌형과 기관구역 등의 정밀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앞선 보도처럼 세월호가 인양된 뒤 새로운 침몰 원인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월호를 인양하지도 않고 침몰 원인을 과적 등으로 결론 내려 서둘러 참사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론에 소위 전문가들도 거들었는데 지금도 이들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MBC가 입수한 2014년 8월 검경합동수사본부 자문단 보고서입니다. 보건성 불량과 조타 실수, 화물 쏠림 등을 사고 원인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2달 간격으로 잇따라 나온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와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도 결과가 비슷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많은 의혹이 남아있고 선체 인양도 되지 않았는데 6개월 만에 너무 빨리 침몰 원인을 규정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체조사위 일부 위원들도 당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선체조사위 위원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문위원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자문이라는 게 내가 가서 조사위원도 아니고 지금같이 각자가 자기한테 주어진 파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필을 하고 가가지고 자문을 하고 했고. 하지만 세월호 가족들은 이들이 선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를 셀프 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심불량인 거죠. 그들이 선체조사위원회가 어떤 기관이라는 걸 알았으면 사실은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 일부 위원은 현재 선체조사위원회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검찰의 성급한 결론에 동조했던 정부 공공기관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 사고 발생 이후 비교적 객관적인 실험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보고서도 펴냈지만 일부 실험 내용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의 42분의 1 크기인 모형 선박입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지난 2014년 다양한 조건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도 실제 세월호 사고와 같은 급격한 선해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유항주 모형 실험도 진행됐는데 탈을 최대한 돌린 직후 화물 이동이 없는 조건에서도 배는 30도 이상 기울었습니다. 화물 쏠림 때문에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는 다릅니다. 검찰이 연구소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만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자유항주 모형 실험을 하고도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측해 보건데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은 하고 있고요. 결국 선체조사위는 올 초 비슷한 실험을 네덜란드까지 가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데이터 값이 잘못돼 자유항주 모형 실험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자유항주 모형 실험 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 등은 앞선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데이터 값이 잘못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항주 모형 실험 은폐 의혹이 일자 검찰은 하루 만에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심지어 선체조사위 조사 내용까지 참고사항으로 자료에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확인 가능했는지 MBC가 검찰에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검찰은 서면 답변을 통해
당시 수사검사들이 수사 공판 자료를 근거로 자료를 작성했고 충격 큰 미발견 등은 언론 보도를 참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실험인데도 2014년 당시 자유황주 모형 실험을 다시 하지 않은 이유도 이상합니다. 검찰은 용역기한 내에 재실험이 어렵다고 연구소 측이 통보해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체 인양도 안 됐고 중요한 실험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침몰 원인을 결론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실험으로 추가적으로 더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서둘러 결론 내고 덮으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당시 자문위원 일부도 결론이 너무 빨랐음을 인정합니다. 검찰 측이 좀 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뭔가를 빨리 밝혀내고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을까. 선체조사위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를 상대로 실험 은폐 의혹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고 6개월 만에 검찰이 침몰 원인을 결론낸 것과 달리 해양안전심판원은 아직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심원은 선박 사고 원인과 선원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1차 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결론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은 중앙과 지방에 4개 심판원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치면 재판관인 심판관이 해양사고 원인 등에 대해 재결이라는 이름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사고 발생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선체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간에 8차례 심리가 있었습니다. 선체 상태에 대한 조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양심판원은 이미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 보고서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인명피해 원인을 5가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담긴 특별 보고서는 발표하고 사고 원인 판결은 미루고 있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특별조사는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의 목적이거든요. 조사 총괄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큰 이슈가 되는 사고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양심판원은 행정적 판단은 사법부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해명했지만 재결을 언제 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4년 당시 검찰 등이 내놓은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 결과가 너무 빨리 확정적으로 나왔음을 반증하는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보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사 당시 사고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취재한 기자를 연결해 세월호 4주기의 의미와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영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다시 목포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누워있는 세월호 선체를 보고 있으면 4년 전 처음 봤던 사고 현장이 떠오릅니다. 뱃머리만 드러낸 채 떠내려가던 세월호. 선체 주변을 돌던 구조 선박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했던 4년 전 그날 우리 곁을 떠나버린 304명의 이름을 아직 유해 한 줌조차 찾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라보면 자꾸 아이들 생각이 나니까 아무리 단단해지려고 해도 아이란 앞에 저는 무너지더라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밀실의 권력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은폐하고 방해했는지,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구조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대신해 나섰던 이웃들을, 침몰의 순간 몸에 소방호스를 감아 인명을 구조했던 파란 바지의 의인 김동수 씨, 생업을 내던지고 현장으로 나왔던 섬 주민들, 아파서, 너무나 아파서
뒷일을 부탁한다며 세상을 등져버린 고 김관홍 잠수사. 구속도 그렇지만 지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되려 다들 회피하고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잘못한 건지. 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고 박종필 다큐멘터리 감독. 내 자식, 내 가족을 잃은 듯 자리를 지킨 자원봉사자들과 노란 물결의 이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진 우리는 기억을 넘어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진실의 인양, 책임자 처벌, 사회 안전 대책. 왜 생명이 돈보다 고귀한지를, 공동체란 어떤 건지를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진실을 수면 위로 올리고 그날에 멈춰선 진실의 시계추를 우리가 함께 행동으로 움직일 때 그때에야 봄을 우리는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진행되는 특집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결선 투표를 앞두고 탈락한 신정훈 예비후보의 표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여당 전남도지사 경선 결과 김영록 예비후보와 장만채 예비후보가 각각 1, 2위를 기록한 가운데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신정훈 예비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김영록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본선 진출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영록, 장만채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는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결과는 19일 오후 9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만채 예비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신정훈 예비후보의 지지 의사 표명을 이율 배반의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특히 김영록 예비후보가 ARS 녹음 파일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전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영록 예비후보는 오늘 자신을 지지하는 신 예비후보의 발전 구상을 협의해 실천하겠다고 밝히고 장 예비후보의 고발건에 대해서는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가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의 관광 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여수로 불법 체류를 시도한 중국인 남성과 브로커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사한 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제주에서 여수로 무단 입국하려던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행 여객선에 실린 화물차에 숨어 제주도를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차량법 체포합니다. 추 씨는 지난해 3월 관광 무비자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안에 출국해야 하지만 그대로 눌러앉으면서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추 씨는 브로커가 올린 광고를 보고 여수행 선박을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한국인 운반책 43살 임모 씨와 브로커 일당 4명을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주로 일용직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셨는데 그 육지 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업종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탈을 시도한 겁니다. 이처럼 제주의 관광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여수와 목포 등 가까운 육지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부터 제주도로 입국한 뒤 무단 이탈을 시도하는 불법 체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법도 점점 치밀해지고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해요.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대부분 그 친구들이 버젓하게 외국 신분으로 나오질 않겠죠. 당연히 들키니까. 다 한국 사람 신분증이라든가 아니면 영달차 같은 데 몰래 숨어가지고 온다든가. 올해 2월 집계된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수는 27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남 지역에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 경보제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존 경보제 운영 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 측정망 시행도 현행 5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오존은 기온이 높고 바람이 약해 대기 확산이 적을 때 농도가 높아지고 주로 4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지난해 도내에서는 16차례 주의보가 발령됐고 경보나 중대경보는 없었습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 하나케미칼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오늘 시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어 신입사원 채용 시 여수시민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